자, 주제 통합 7번 공부해 봅시다. 법은 규범의 일종이에요. 법은요, 규범의 일종인데 국가를 전제하고요. 실현되는 건 국가 공공력에 의해서 실현이 됩니다. 그러면 차이점이지. 뭐뭐와 달리 그랬으니까 차이점. 설명 방법은 대조죠. 국가가 전제가 돼야 되고 국가 공공력에 의해서 법이 실현이 된대요. 따라서 법은 헌법에 들어맞아야 한다. 이거 당연한 이야기죠. 헌법적 가치가 이런 거 위헌 법률 심사 이런 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신문 기사에서 헌법적 가치에 맞냐 안 맞냐 들어맞아야 된다. 법의 내용은 법의 이념에도 부합해야 되는데 법의 이념은 요 법학자에 보면은 법의 이념은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의 찾았어요. 법의 내용이 한목적성. 왜 먼저 찾아요? 이게 예상하면 있깁니다.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이렇게 설명할 예정이구나.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요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이것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네. 정의란 뭐니? 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정한 도리이다 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정의는 평균적 정의하고 배분적 정의로 된다. 평균적 정의란 일은 뭐다? 대등하게 대하는 것이 정의다. 배분적 정의는 뭐야? 특성에 상하여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건 다르게 다루는 것을 뜻한다. 여기 뭐 깊게 안 들어갔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도 있지만은 정의를 뭐 여기서 평균적 정의하고 배분적 정의를 좀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냥 건들고 말았어. 그러나 한계가 있다. 정의만을 기준으로 하면은 배분적 정의에 부합하는지 이게 같은 건 같게 다른 것 다르게 이게 배분적 정의라 했잖아. 그러면은 기준이 필요해요. 어떤 거는 같게 하고 어떤 건 다르게 할 거니 정의 자체는 이거 제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판단 기준, 정의의 판단 기준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게 한목적성이다. 이렇게 되죠. 한목적성, 정의, 한목적성 이렇게 됐었죠. 정의, 한목적성. 정의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한목적성이 뭐 하는 겁니다. 정의의 판단 기준을 파악하는 거예요. 목적을 실현하는 게 적합한 성질 뭐 이랬어요. 뭐 당연한 이야기고 입법뿐만 아니라요. 재판에서도 고려해야 됩니다. 법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필요하다. 한목적성은 법의 목적 자체는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법의 목적은 뭐니? 법의 목적은 뭐니? 국가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념과 한목적성 이념과 정의의 이념을 뭐합니다? 연결시킵니다. 자, 원, 투가 정의, 한목적성이 부합하더라도 이상적인 법이라고 할 수 없고 이제 세 번째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의 내용은 명확해야 되고요. 일정 기간은 유지돼야 돼요. 한번 법을 만들면. 본연의 기능, 이거는 법 규범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은 규범이니까 하거나 하지 않게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법은 뭐 해야 돼? 동기를 부여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여기 밑줄을 잘못했네요. 명확해 밑줄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명확하고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뭐야? 불명확하면은 어때요? 따를 수 없고요. 금세 바뀌어 버리면은 뭐야? 일정 기간 유지가 안 되고 금세 바뀌어 버리면은 동기부여를 할 수 없게 돼요. 따를 수 없고, 자, 따를 수 없고요. 이거 결과지 1 다시고요. 동기부여를 할 수가 없어요. 2 다시예요. 이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요소들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한다. 때에 따라서 충돌할 수도 있으니까 충돌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비교해가지고 더 중요한 요소를 실현시키게 됩니다. 예컨대 일정 기간 동안 적용하는 안정성에는 부합하지만 극도로 일정 기간 유지, 극도로 정의롭지 못하거나 헌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저촉되면 어떻게 해요? 일정 기간 유지하지 말고 신속하게 효력을 상실시켜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또한 동일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상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부합하고 도움이 되지만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뭐냐? 형벌보다 교육을 시켜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이 예를 든 건 뭐예요? 비교해 가지고요. 더 중요한 요소를 실현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나 봅시다. 가를 생각하고 나를 읽어야 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분쟁이 해결돼야 하는 인간관계를 무슨 관계? 법률 관계라고 있어요. 법률 관계는요. 분쟁이 생겼을 때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해야 하는 인간관계구나. 법률 관계라고 하고 개인의 재산 관계나 가족 관계를 민사라고 한다. 민사에서 다루는 건 뭐예요? 재산에 대한 문제, 가족관계. 형법하고 다르죠. 형사, 민사. 민사 법률 관계에서 규범은 합의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라는 건 뭐야? 아니, 합의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럴 때 법이 끼어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이 원칙이에요. 계약이 원칙이고 법은요. 계약으로 정해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만 규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만 민사법률 관계더라도 당사자 등 일방을 보호가 필요 있는 법률 관계에서는 법이 계약을 대신한다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계약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이 한쪽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법이 원칙적인 규범이에요. 뭐를 대신해서? 계약을 대신해서. 이제 민사 법률에 대해서 하겠죠. 민사 법률에 대해서는 성문법, 간수법, 조리 하나, 둘, 셋인데 뭐지? 성문법, 관수법, 응? 조리 요거를 이야기하는. 자, 이거 미리미리 찾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야 이거 이야기하고 끝나는구나 이렇게 하지. 성문법이란 뭐야? 문서 형태고요. 법률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국가기관이 제정한 법규범이다. 법규범이다. 정해진 절차라는 건 뭐예요? 뭐 국회 몇 분의 몇이 동의하고 이거 막 이런 것들이죠. 관습법이란 뭐야? 관행이 법으로 된 건 법을 정해할 상황에 뭐가 없을 때 성문법이 없을 때 관행이 법규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관습법도 당연히 헌법 목적 법의 이념에 부합해야 되겠죠. 민사 법률 관계에 해당되지만
요거 다 없을 수 있어요. 이런 현상은 뭐 할 때? 사회적 상황이 급변할 때 발생. 성문법은 뭐야? 재정 절차를 거쳐야 되고, 관수법은 사회적 관행이 이미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거는 관수법은 시간이 지나야 마련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법이 없겠지. 사회적 상황이 급변할 때. 지금 급변하는 거 뭐예요? 뭐 사이버 범죄. 옛날에는 사이버 범죄가 없었을 거 아니야. 또 앞으로 예상되는 거 뭐야? 아니 코인에 대한 비트코인 범죄 또는 AI 범죄. 이렇게 휙휙 사회가 뭐한다? 급변을 합니다. 이럴 때는 성문법도 없고 관수법도 없어요. 그럴 때 조리라는 법규범이 적용이 됩니다. 조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사회 통념, 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파악하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조리가 뭐하고 성문법 또 관습법이 없어도 법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사회적 상황이 급변할 때. 조리가 적용된 사례는 뭐야?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사람, 제사 주재자 결정에 관한 사건. 그럼 뭐야? 제사용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에 대한 결정. 제사용 재산은 무덤과 그 주변의 선산입니다. 주로 뭐야? 장손이 이 재산을 갖게 돼요. 무덤하고 선산을 갖게 되죠. 망인의 자녀들이 상속인인 경우 평등하게 상속하는 어떤 재산? 일반적인 재산은요, 평등하게 받아야 돼요. 달리 설명 방법이 뭐야? 대조고요. 무슨 재산? 제사용 재산만은 한 사람이 물려받게 할 필요가 있어요. 차이점이죠. 일반적인 재산과 제사용 재산의 차이점. 여러 명에게 분할되면 제사용 재산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한 사람이 물려받는 거다. 민법은 예외 평등 상속 원칙에 예외 조항을 두어서 제사 주재자가 어떻게 단독으로 전부 물려받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주재자가 누구니 제사 주재자에 대한 의미에 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뭐를 적용합니다? 관습법을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손이라고 했지 선생님이. 관습법이 그 효력을 잃어버림에 따라 요 관습법이 효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조리를 통해서 제사 주재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